안녕하세요. 팀 RC몽의 K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트라이얼 RC카를 좋아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저속 주행과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든 주행이 가능하므로 타 고속 주행 차량 또는 덩치 큰 몬스터보다는 운용이 용이하여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일 때는 못 느꼈지만 단체 주행 시 경사면에서 내 차만 자꾸 미끄러지고 뒤집어진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지만 산행 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게 세팅 팁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라이얼 RC카 신제품이 매달 출시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또한 이에 따른 옵션도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해 웨이트 옵션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조 또는 자작을 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차체 무게에 대하여 먼저 고려를 하고 제작을 진행하는데요. RTR이나 킷 버전 역시도 순정 상태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게 작업은 필수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옵션들을 다 장착해야만 하고 장착 시에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본인의 차량에 맞는 무게 작업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무게 작업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타이어 마찰력 향상, 그리고 차체 무게 중심의 최적화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마찰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찰력 공식은 F는 μN, 즉 마찰 개수 또는 수직 항력을 높여주면 당연히 마찰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마찰 개수는 타이어와 맞닿는 지면과의 물리적 특성으로 타이어 자체의 고정값은 아닙니다. 마찰 개수의 값은 조건에 따른 100% 실험에 의한 측정값입니다. 단, 지면 상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므로 타이어의 특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이쁜 타이어에 손이 더 가긴 합니다. 우선적으로 경도가 낮아 말랑말랑하고 패턴이 굵게 잘 들어가 있는 타이어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이어의 패턴은 그 형상에 의한 물리적인 마찰력 향상도 있지만 사실은 마찰력 유지가 더 큰 목적입니다. 타이어 표면에 먼지나 흙 같은 이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당연히 마찰력이 떨어지는데요. 이 이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패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경도가 낮고 패턴이 굵으면 마모에는 불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마찰력과 접촉 면적에 대하여 관련성을 얘기하시는데요. 앞에서 본 마찰력 공식에서는 접촉 면적에 대하여는 인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진짜 접촉 면적과의 관련성이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타이어와 지면 간 흙이나 먼지가 묻은 경우처럼 지면의 상태가 모두 같은 상태가 아니므로 좁은 면적에서는 이물이나 먼지에 의한 마찰력 저하가 크게 발생하며 면적이 넓으면 상대적으로 이런 요소에 의한 마찰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직 항력은 타이어에 작용하는 차체 무게라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무게를 늘릴수록 마찰력은 증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수직 항력입니다. 주행 시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사를 오르게 됩니다. 즉 평지에서는 차체의 무게 100%가 수직 항력으로 작용을 하지만 경사로에서는 타이어와 지면 간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경사각이 커질수록 평지 대비 마찰력은 감소되고 반대로 차 무게로 인해 뒤로 당기려는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가 온 뒤나 흙먼지가 타이어에 많이 묻은 경우 경사면에서 평소 대비 차가 자꾸 미끄러지며 가벼운 차들이 더 잘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즉 무리한 무게 작업은 노면 상태에 따라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 무거워지니 구동계에도 무리가 가고 배터리 소모도 높아지는 문제점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무게중심인데요. 바위나 경사가 높은 길을 오를 때 차가 뒤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답은 무게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 전방으로 이동토록 합니다. 차고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배걸림이 심해지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를 늘려주는 방법도 있으나 바디 간섭이 발생하므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배터리를 최대한 낮게 그리고 전방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디는 차체의 가장 상단에 장착되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는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가벼운 렉산 바디나 트럭 바디 같은 뒤가 가벼운 바디를 적용합니다. 당연히 차량 자체의 무게 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휠에 납을 감아주거나 엑셀에 무게추를 달아 무게중심을 낮춰줍니다. 범퍼 마운트나 범퍼 하단에 무게추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숑이 주저앉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게중심을 낮추는 건 무조건 좋으며 단 무게중심을 너무 전방으로만 배치할 경우 하산시 경사면에서 앞으로 굴러버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후륜 휠에도 무게 작업은 일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최적화한 후 경사면을 오를 시 그림처럼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에 차가 더 잘 올라갈까요? 네, 맞습니다. B의 경우가 경사각이 더 높으나 전륜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최대치이므로 그립력이 높아 차체를 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경사각을 오를 때 경사가 별로 높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하는 경우는 표면이 미끄럽거나 수직 항력이 줄어들어서입니다. 주행시 바위를 타거나 경사각을 오를 때는 전륜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최대가 되도록 지면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트라이얼 차량은 라클 차량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완전 다른 차량이므로 아무리 트라이얼 차량을 잘 세팅한다 해도 라클 차량과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는 없으니 차량에 맞는 주행을 하시면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RC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자작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